풍수로 공간을 읽다. 박성대 지음. 산줄기와 물줄기의 관계. 지금까지 산줄기와 물줄기를 개별적으로 떼어놓고 그 기륭을 판단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실제 풍수 현장에서도 터의 기륭을 살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줄기와 물줄기를 따로 떼어놓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산줄기와 물줄기는 따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산줄기는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며 물줄기는 산줄기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 국토는 산줄기와 물줄기가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켜켜이 엮여져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 조상들의 삶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산줄기와 물줄기의 관계를 엮어서 살펴본다면 우리 국토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물은 산을 넘을 수 없고 산은 물을 건널 수 없다. 산줄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빗물이 동해와 남해로 갈라지는 이상가족이 된다. 왼쪽 그림 속 산줄기의 어느 한쪽인 어지점에 떨어진 빗물과 그 반대편 쪽 비지점에 떨어진 빗물은 서로 갈 길이 완전히 다르다. 극단적으로는 작은 산줄기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빗물이 결국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진은 낙동정맥이 지나가는 경북 경주시 인근의 도로이다. 어지점에 떨어진 빗물은 웅문호와 밀양강을 거쳐 낙동강에 합쳐진 다음 종착지인 남해바다로 간다. 산줄기 건너편인 비지점에 떨어진 빗물은 경주시 건천읍을 거쳐 형산강에 합수된 다음 포항의 동해바다로 가게 된다. 이처럼 불과 십수미터의 산줄기 하나를 두고 양쪽으로 떨어진 빗물이 바다의 번지수를 달리할 만큼 갈릴 수도 있다. 산줄기는 물을 건너지 못한다. 산줄기 이쪽에 떨어진 빗물이 산줄기 건너편으로 흘러갈 일은 없다. 즉 물은 산줄기를 넘지 못한다. 이때의 산줄기는 지형학적 용어로 양쪽의 물줄기를 나누는 분수계가 되며 풍수학적 용어로 용맥이 된다. 물이 산줄기를 못 넘어가듯이 산줄기 또한 물을 건너지 못한다. 풍수에서는 산줄기를 타고 이어져 온 땅의 기운이 물을 만나면 멈춘다고 가정한다. 이때의 물줄기는 큰 하천에서부터 물이 흐르지 않는 작은 계곡까지도 포함된다. 산은 하나에서 시작되어 만 갈래로 나뉘고 물은 만 갈래에서 시작되어 하나로 합쳐진다. 산줄기는 거꾸로 세운 나무를 닮았고 물줄기는 똑바로 선 나무를 닮았다. 산은 하나에서 시작되어 만 갈래로 나뉜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여암 신경주는 산수고에서 하나의 근본이 만 갈래로 나뉜 것이 산이고 만 갈래가 하나로 합한 것이 물이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줄기 물줄기의 계통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줄기는 백두산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우리나라 어느 산봉우리에서도 물을 건너지 않고 백두산까지 산줄기를 따라 갈 수 있다는 뜻이다. 백두산을 출발한 산줄기는 전체적으로 남쪽으로 이어져 내려오며 천갈래 만갈래로 나뉘며 우리나라 전체의 산줄기를 만들어낸다. 우리 조상들은 천갈래 만갈래의 산줄기 중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바다에 다다르는 으뜸된 산줄기에 대간, 정맥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여타 산줄기들과 차별화시켰다. 대간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며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백두대간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을 출발하여 지리산에서 마무리함으로써 나라의 등뼈를 이루는 산줄기이자 나라의 물길을 동서로 양분하는 경계선이다. 나무에 비유하면 백두대간은 기둥이며 나머지 산줄기는 가지다. 정맥은 백두대간에서 뻗어져 나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산줄기들을 뻗어내려주는 중간가지 역할을 하는 산줄기로서 13개가 있다. 우리나라의 명산들은 대부분 대간과 정맥의 산줄기를 타고 있으며 우리가 친숙하게 보는 마을 뒷동산 줄기들은 대간과 정맥에서 뻗어나온 작은 산줄기들이다. 하나에서 시작되어 만 갈래로 나뉘는 산줄기의 형태는 나무를 닮았다. 나무는 나무이되 거꾸로 세워놓은 나무다. 산줄기와 반대로 물줄기는 만 갈래에서 시작되어 하나로 합쳐진다. 마을 뒷동산의 작은 골짜기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모이고 모여 도랑물과 시냇물이 되며 이어서 하천과 강물이 된 다음 종국에는 하나로 합쳐져서 바다로 들어간다. 만 갈래가 하나로 합쳐지는 물줄기의 형태는 똑바로 선 나무를 닮았다. 산줄기가 둘러싸면 물통을 담는다.
산줄기가 많은 갈래로 나뉘는 과정에서 서로 에워싸고 그 내부에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위 좌측 그림의 어영역. 이때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산줄기들은 분수계가 된다. 그래서 영역 내부의 여러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작은 물줄기들은 서로 모여서 하나의 본류를 형성한 다음 영역 밖으로 흘러나간다. 산줄기로 둘러싸인 영역 유역은 물통을 닮았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통과 닮은 꼴이다. 물이 들어있는 물통을 거꾸로 들면 물통 속 물이 주둥이로 흘러내린다. 물통의 주둥이 부분과 같이 산줄기로 둘러싸여진 내부 영역의 물이 영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을 수구라고 한다. 그리고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통의 용적과 같이 산줄기로 둘러싸여진 내부 영역을 유역이라고 한다. 물통의 용적에 따라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달라지듯이 산줄기로 둘러싸인 영역 유역의 크기에 따라 수구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달라진다. 수많은 지천이 하나의 물줄기로 합쳐진 다음 수구로 빠져나가는 것이 나무를 닮았다면 낙동강 유역이라 함은 유역 내 수많은 지천들이 모인 낙동강 물줄기가 만들어내는 나무 한 그루의 범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마을들은 동네, 동리라고도 불린다. 여기서 마을을 뜻하는 동이 한자. 뜻인 같은 물을 사용하는 곳이 산줄기로 둘러싸인 동일한 영역 유역의 다름 아니다. 작은 산줄기는 마을을 갈랐지만 작은 산줄기로 나뉘기 전에 큰 대강과 정맥은 지방을 갈라 기후와 언어, 민속 등의 다양성을 만들어냈다. 산줄기와 물줄기는 깍지 낀 손가락 관계이다. 경주 지역 위성지도. 산줄기와 물줄기의 관계는 양손가락을 깍지 낀 것과 같이 정확히 맞물린다. 위성지도는 경북 경주시 일대의 실제 지형이다. 실제 지형의 산줄기선과 물줄기선을 따로 그려보고 다시 합쳐보면 정확히 맞물리는 역상 구조가 된다. 실제 지형의 산줄기선 좌측과 물줄기선 가운데를 합치면 정확히 맞물린다. 우측. 산줄기와 물줄기가 서로 겹치지 않고 정확히 맞물림으로써 산줄기는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줄기는 산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이러한 맞물림 속에서 그림과 같이 산줄기로 둘러싸여진 영역은 하나의 물통 유역을 형성하게 된다. 산줄기로 둘러싸여진 영역에 노란색 칠을 하면 물통의 모습이 쉽게 보인다. 어는 물통 속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각각의 주둥이 지점 수구이다. 그래서 그림이 나타내는 지역 범위에는 4개의 유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유역의 물줄기가 그림 우측 상단 지역에서 하나로 합쳐진 다음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다.